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현업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의 공통된 특징, 멀티 패러다임 언어로의 발전. 프로그래밍 언어는 과거에 주로 함수형 언어, 객체 지향 언어, 절차 지향 언어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경향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함수형과 객체 지향 기능을 모두 가진 하이브리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자바, C#, 스칼라,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코틀린, 스위프트 등 대부분의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멀티 패러다임 언어가 되었습니다. 오라일리 미디어 부사장이자 여러 기술 서적의 저자이기도 한 마이크 루키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함수형, 객체 지향, 절차 지향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멀티 패러다임 언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 많은 툴들이 개선되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잘 사용할지를 배울 차례다. 그리고 이제는 오랫동안 각각 특별히 고유했고 심지어 갈등 속에 있던 패러다임을 섞어야 할 때다. 네, 오늘 저는 라이브 코딩으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함수형, 객체 지향 패러다임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멀티 패러다임 언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코드가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네, 타입스크립트라서 컴파일 되는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중간에 한 번씩 조금 빨간 줄이 뜰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태그드 템플릿 리터럴즈, 템플릿츠, 태그드 템플릿츠, 네, 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볼게요. 이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문자열들을 받고요. 네. 타입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네, 이런 인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 함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실행하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 함수 뒤에 이렇게 템플릿 리터럴즈를 선언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 함수가 실행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3, A, 네, C, 네. 이런 코드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그리고 요거를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네, 보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없으면 그죠? 이렇게 없으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앞에 붙여줬더니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그래서 이 태그드 템플릿 리터럴즈라는 기법은 이 함수를 실행하면서 여기에 어떤 값들을 가로채서 훅처럼 뭔가를 조작해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끊어서 들어가고 사이사이에 있는 이렇게 변수로 넣은 이게 밸류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2를 이렇게 빼면은 네, 이렇게 1만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중간에 빈 문자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간에 가로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에러가 나고 있네요. 요거를 일단 문자열만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내가 뭘 잘못했지? 네. 왜 이게 괄호가 두 번이나 들어갔지?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네, 다 이해되셨죠? 알고 계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기법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이제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태그드 템플릿은 여기 들어온 얘네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문자 이런 값에 담고 또 여기에도 담아서 이렇게 가로채서 뭔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도구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뭔가 좀 더 다른 걸 이제 해보려고 해요. 일단 예시로 어퍼라는 함수를 이제 만들었으니까요. 이런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함수를 만들려고 하고 역시 이렇게 하고 이런 함수를 만들 거고요. 굉장히 그 조명이 너무 눈에 밝아가지고 코드가 잘 안 보입니다. 네, 핑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HTML을 만드는 걸 돕는 태그드 템플릿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값을 여기는 이렇게 임시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라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짰는데 여기 이제 동적으로 많은 값들이 이렇게 들어와도 요거를 하나의 문자열로 잘 합쳐내는 그런 함수를 여기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대충 생각이 나시죠? 네. 이거를 저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그리고 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패러다임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해볼 건데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알면 좋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조건 이 문자열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들어오는 이 1, 2, 3 이렇게 담는 거는 이 두 번째 밸류즈보다 무조건 하나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양쪽에 이제 빈 문자열을 넣는다거나 해서 하나 크게 들어오고요. 혹은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하나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빼도 이렇게 들어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크기 두 개를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두 개가 크기가 맞겠죠? 네, 이렇게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두 개를 머지를 하는 코드를 짜야 되는데 좋은 함수형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집이라는 유명한 함수형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함수들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 대부분 그 내장 표준 라이브러리로 제공하는 유명한 함수들이고요. 그런 함수들하고 동일하게 동작하는 이제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라이브러리는 저희 회사의 조현우님이라는 테크리드 분을 필두로 이제 만들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꼭 이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똑같은 개념의 코딩을 다른 언어들이나 다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집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출력한 결과가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함수를 실행한 후 일어나는 일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함수예요. 집이라는 함수가. 그러니까 어떤 값들을 받아서 이터러블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주는 함수고요. 그 함수를 이렇게 실행하면 안에 있는 결과를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실행을 안 하고
이렇게 배열로 바로 평가를 시켜서 이렇게 풀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요거랑 요거랑 꺼내서 하나의 배열로 만들고 요거랑 요거랑 꺼내서 하나의 배열로 만드는 이렇게 집을 하는 역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집을 하는 역할을 했고 이, 이 함수를 통해서 어, 어,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네, 이거를 이용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이 된 거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걸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다시 이렇게 쫙 풀어주면 다음 할 일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는 함수는 뭐 한 개 이상의 함수를 합성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네, 이 플랫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뭔가 작업하기가 훨씬 이제 쉬워진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가 아니죠. 이렇게 결과가 잘 만들어집니다. 네, 괜찮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올려보면 이제 뭔지 모르니까 더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얘를 이제 이 values가 요 값들이죠. 이렇게 들어오는 이 값들이 어떤 값이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문자열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함수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좀 더 읽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를 완성을 했습니다. 네, 뭔가 괜찮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얘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네, 나쁘지 않죠? 네,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고 싶은 거는 뭐가 있냐면요. 코드를 조금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제 이 밸류즈를 푸시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절차지향적이면서도 그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인데 이 밸류즈의 값을 직접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동일한 효율을 가지면서도 조금 다른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적인 해법이 하나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소개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 밸류즈에 이거를 값을 푸시했다는 거는 하나 더 큰 배열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하나 더 커진 배열을 이렇게 두 개를 합친 걸 가지고 풀어주고 합치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밸류즈는 사용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밸류즈를 늘려놓은 거를 가지고 하지만 제 얘기는 이게 프로그램이 완성됐을 때, 그러니까 HTML 실행된 후에는 이 결과만 필요하지 이 결과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일 같은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하나의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콘캣이라는 함수를 만들려고 해요. 콘캣은 어떤 함수냐면 이런 함수예요. 이렇게 여기 이런 그 배열들을 하나로 합친 또 다른 배열을 만드는 함수예요. 근데
얘는 이제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배열, 그러니까 1, 2라고 되어 있는 이 배열이 있으면 이렇게 합쳤을 때 얘도 여전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복사가 일어난 거죠. 복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 크기만큼의 하나의 배열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값이 원식값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객체가 아니라 원식값이 있다면 그 원식값만큼 메모리가 다 차지하는 비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문자열이 되게 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복사를 한 순간 큰 배열과 안에 있는 문자열도 큰 데이터가 이렇게 복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연 평가라는 걸 이용해서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동일한 걸 만들면 이 메모리 사용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함수에 별을 붙여서 만들게 되고요. 네, 어레이들을 받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이 어레이들의 타입은 네, 이렇게 안에 이터러블 안에 요소가 t인 애들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할 거냐면, 그러니까 콘캣이라는 걸 구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푸시 같은 걸 구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원래 받은 값을 원래 있는 값에다가 집어넣는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구현을 하는 걸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얘를 순회하면서요. 또 한번 순회를 하고 네, 이렇게 구현을 완료했거든요. 그러니까 콘캣이란 제너레이터는 어레이들을 돌면서 어레이를 하나씩 가져오고 또 그걸 돌면서 안에 있는 값인 t를 가져와서 일들을 하도록 하나씩 이렇게 빼주도록 이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콘캣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다시 한번 여기서 사용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했을 때 결과는 이제 이터레이터고요. 이 이터레이터는 넥스트로 평가할 수가 있고 넥스트를 통해 안에 있는 값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결과를 보는데요. 재밌는 거를 한번 보자면은 지금 1, 2, 3 이렇게 찍혔죠. 이렇게 찍힌 건데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가져와서 가까운 데서 코드를 보면서 이렇게 해보면 보면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A 이렇게 해서 A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보이시죠? 그리고 네,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데 이 함수를 실행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 4, 5, 6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넥스트를 한 만큼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로그도 하나도 출력도 안 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열들이 있었다고 쳤을 때, 큰 배열이 있었다고 쳤을 때 이걸 실행한 순간 복사나 어떤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 상태에서 하나씩 이렇게 풀어낼 때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꺼내고 있어요. 이 1을 꺼내기 위해서 어레이가 첫 번째 어레이가 필요하니까 그 어레이를 꺼냈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보면 필요한 만큼의 어레이만 꺼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면 4까지만 이렇게 꺼내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 값을 그러니까 큰 배열을 복사를 하지 않는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캣을 이용하면요, 똑같은 코드를 사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레이. 이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순회하겠다. 아까랑 같은 코드거든요. 한 줄이 됐으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네, 나름 우아하지 않나요?
네, 어쨌든 이 콩캣이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밸류즈를 이렇게 한 후에 하면서 이렇게 하나를 뒤에다 추가하겠다라고 해주면 얘가 없어도 되겠죠? 네, 잘 돌아가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표현식 안에서 떨어지는 코드이고 이 밸류를 받아서 순회를 하면서 값을 주지만 어떤 값복사, 그러니까 배열의 복사가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는 콩캣은 모든 안에 있는 값들을 다 이렇게 복사를 한 상태의 큰 어레이를 한 번 더 만드니까 그 값들이 결국엔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데 얘는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리듀스를 안 했어요. 리듀스를 안 했으면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되거든요. 여기서 리듀스를 통해서 하나씩 꺼낼 때 그때 이게 바뀐 값이 하나씩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값들을 큰 배열을 만들지 않고 그냥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 나가기 때문에 큰 배열이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문자열만 만들어지는 다른 효율을 가진 거죠. 네,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18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짰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렇게 표현식으로 평가가 되는 코드를 짜면 좋은 점이 아까는 여기에 이제 values 해가지고 푸시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이 된 건데 얘도 하고 얘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빠졌잖아요. 빠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를 화살표 함수로 만들어도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훨씬 간결하고 우아한 코드가 되는 거죠. 네,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네. 다음 문제는 뭘 해결하고 싶냐면요. 사용자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값이 이제 이런 공격이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이런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하고 뭐야 벌써 막 죽었어. 왜 그런 거야? 네? 뭘 잘못했지? 네. 뭐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업로드 뭐 이런 식의 막 공격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이제 여기 이렇게 그대로 출력이 되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이제 스크립트 같은 것들이 막 다 실행이 되겠죠. 네. 이런 공격이 있다고 쳤을 때 이거 공격을 막는 코드를 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이 toString이라는 부분이 보면은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안에 있는 요 값들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값을 또 한 번 더 가로채서 이스케이프를 하면은 공격이 불가능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스케이프 하는 함수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짜자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뭐 대가로 이 꺽쇠 중가로 아닌데 근데 꺽쇠를 LTGT로 바꾸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쿼트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꿔줬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만 바꿔주고 요거는 네, 그냥 둘게요 일단은.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공격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공격이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사용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도 이 공격 문자를 넣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직접 개발자가 직접 공격하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 회사를 개발자가 망치자고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값을 이런 방식으로밖에 넣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뭐 문자를 아무리 더 해봤자 아무리 여기다가 뭐 해봤자
이렇게 해도 어차피 이제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스케이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더할 방법이 애초에 없는 거예요. 태그드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차단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14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떤 걸 하고 싶냐면요. 중첩과 재기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컴포넌트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죠. 이런 타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네, 이런 컴포넌트를 이런 데서 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저 삼형제인데요. 네. 둘째가 유호동이고 막내가 유현동이어서 이름이 이니셜은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네, 저희 삼형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이렇게 넣고 싶은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뭐 어떻게 이게 컴포넌트로 이제 하고 싶은데 그냥 무작정 얄짤없이 이스케이프를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이게 조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첩해서 하고 싶은데 뭐 그냥 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하면은 개발자가 작성한 HTML 코드는 HTML이 되고 이 안에 있는 것만 쏙 빼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머리가 좀 지끈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걸 고쳐야 되지? 막 싶고. 그리고 이제 게다가 여기가 지금 폼은 if문이나 i++, j++로 돼 있지도 않아가지고 뭔가 이게 코드를 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되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보면 여기서 이제 멀티 패러다임적인 그 기법이 들어가면은 매우 이제 효과적인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기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섞어서 이 문제를 되게 괜찮게 푸는 그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 value라는 게 들어왔을 때 어쩔 땐 이스케이프를 하고 어쩔 땐 이스케이프를 안 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이렇게 재기적으로 파고들면서 실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는 보면 그냥 맨 바깥에만 한번 풀게끔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안쪽에도 잘 이렇게 쫓아가면서 어떤 건 풀고 어떤 건 안 풀고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뭘 할 수 있느냐? 결국엔 일단 첫 번째는 얘가 어떤 타입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재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HTML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이 클래스는 어떤 컨스트럭터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렇게 해둘게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HTML은 이렇게 잠깐 가려놓고요. 얘를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요거랑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면 실행해 보면 지금 이런 애가 만들어진 거죠. 아직 뭔가를 평가하지 않은 한번 이렇게 평가가 지연된 상태의 어떤 값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은 여기서 얘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일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toHTML이라는 메서드를 만들 거고 얘는 여기서 만들었었던 이 코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여기다가 this.strings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여기에서 요 리절트를 한 결과에 여기다가 to 이렇게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여전히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뭔가 어쨌든 달라졌어요. 그래서 얘로 구조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죠. 지금 구조를 만들었더니 뭘 할 수 있냐면 이 부분 코드에서요. 이 부분 코드에서 이런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escape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건데 이 메서드는 이렇게 받아서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들어온 애가 HTML이냐?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아닐 때만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거 대신 이렇게 실행하도록 바꿔볼게요. 그럼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해결됐지 않았나요? 중첩을 이제 뭐 아무리 더 해도 이런 식으로 해도 잘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데만 공격이 잠깐만요. 너무 길어졌어 코드가. 그죠? 여기에만 이렇게 공격이 추가돼도 공격만 잘 맞고 이런 것들은 컴포넌트 형태로 잘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HTML이라는 타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HTML에 toHTML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었고 구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 해당하는 toHTML을 실행할 수 있고 나 안에서 escape가 실행됐을 때 또다시 타입이 HTML이면 toHTML을 또 실행하도록. 그럼 재기적으로 다시 여기 들어와서 또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풀어내면서 문제를 해결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령형적으로 짤 수도 있고 재기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저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 코드는 지금 함수형 코드와 객체 지향 코드가 두 개가 섞여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메서드 안을 함수형으로 구현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법으로서 클래스와 이 구조가 사용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뭐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발전을 시키고 싶은데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짰는데 이거를 이렇게 말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이렇게 돼버리겠죠. 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이 값이 얘가 아니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문자열로 바뀌면서 배열들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얘를 음, 음, 얘가 HTML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해결이 될까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큰 돌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네, 뭐야 이게? 뭘 잘못했지? 됐나요? 네. 어이? A2 HTML B. 네. 네. 알았어요. 이제.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 요거를 잠깐 제 동생을 지우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거 보면은. 아까 안 됐던 건 이제 세 번째 돌려고 할 때 여기서 문자열이어서 그런 거고. 이렇게 합쳐서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되죠. 네. 어떻게 하면 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문자가 돼버리니까 문자가 되면 또 이스케이프 지옥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우아하면서 멋진 방법도 있고요. 이미 사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코드를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코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더하는 새로운 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를 문자열로 더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더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고요. A하고 B를 넣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로는 안 되고 여기다가 앞에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뭔가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서 이 코드는 리듀스를 하면서 이게 연산자인 상태로 얘하고 얘를 더했죠. 이 리듀스는 얘하고 얘를 더하면서 이게 연산자인 상태로 얘하고 얘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의 결과가 하나의 그 HTML 템플릿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여기서 이 HTML 안에서 HTML을 한 번 더 넣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HTML 하면서 하이 2 이렇게 하면 여기 안에 이 두 개가 들어가면서 중첩의 문제를 이미 푼 상태로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듀스를 통해서 마치 하나의 HTML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해 보면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더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코드를 이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40초 남았네. 큰일 났네. 잠깐만요. 프라이빗 뭐지? 큰일 났어요. 지금 밸류 언노운 손이 안 돌아가요. 큰일 났어. 어떻게 하지? 리턴 어레이 제가 여유를 부렸어요. 제가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자, 이렇게 아닌데. 네. 근데 지금 잘 짠 건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디스점 네, 이렇게 하면 1초 남았어요. 네, 짠 됐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오 빨리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조금만 하면 돼요. 보여드렸고요. 오늘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구조의 문제는 객체지향으로, 로직의 문제는 함수형으로 해결해라. 뭐 이렇고요. 넘어갈게요.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담은 책을 쓰고 있고요. 이 책은 이제 내년에 출간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마플 개발대학이라는 기술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첫 사례로 넥슨이라는 회사의 전사 개발자를 대상으로 12주간의 기술 교육을 8월부터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마플 개발대학은 마플 코퍼레이션의 기술 전문 교육 기관으로 기업 및 개인 개발자 커뮤니티의 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마플 대학의 유튜브 채널과 사이어티라는 곳에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저희 세 명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인동댕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마플 개발 대학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